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변동성이 크죠. 지수는 2,300선 겨우 지지하면서 마감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750선 회복 시도에 나섰는데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아지는 이유, 코스닥 시장 기관의 매수에 더해 외국인이 잠시 또 매수로 전환되는 시그널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두 프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원명 부대표께 먼저 첫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2,300선, 740선, 잘하면 750선까지도 오늘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난주에 정말 패닉셀링 주간 내내 보여줬고요. 거의 코스닥이 6.5% 주간 하락을 보였고 이번 주 추가적으로 2% 넘게 빠지면서 10월 들어서 거의 뭐 줄줄이 흘러내립니다. 이번 주에 보인 2,300선, 740선의 지지, 유의미한 반등인가요? 그래서 저는 뭐 의미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뭐 이런 맥락의 의미라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시장이 상당히 그 아래쪽 하방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된 그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조금 선방을 해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급락한 배경에는 사실 뭐 증시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이를테면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나 뭐 관련된 뭐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 어떤 상승세,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돼 왔었는데요. 마무리드렸는데 외부적인 영향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내 시장이 유독 좀 약세를 보인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진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좀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이를테면 뭐 신용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이를테면 신용 매물이라는 거는 뭐 아래쪽으로 팔게 되면 다시 또 담보 부족이나 또 매물이 나와야 되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셌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해외발 악재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한 뭐 그런 흐름들로 과거에도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좀 쏟아질 물량들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또 나와야 되겠죠, 물량들이. 근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은 하는 그런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10% 이상 빠지고 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나름대로 어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반등을 어쨌든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뭐 조금 안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굉장히 우려스럽게 빠지는 상황은 뭐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뭐 PC 그 물가 관련 지수나 아니면 이제 미 연준 또 관련된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전히 높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 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국내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세로 이끌 요인이라고 친다면 역시 이제 수급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급이 어제 같은 경우는 같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반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섹터로의 어떤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경기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전쟁, 실적까지 다소 좀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펼쳐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반등을 이끈 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좋아진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아라든지 자동차 쪽의 실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방을 지키는 요인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덜 나왔다고 친다면 다시 또 막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주가가 지금 오르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막아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소 오늘 보면 이번 주 수, 목, 금이 공포스러웠거든요. 수요일은 우리 단독적으로 좀 빠졌어요. 아시아장은 견고했는데 2차전지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 목요일장은 미증시에 영향 받아가면서 아시아장 우리 포함해서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을 보면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아시아장 강한 만큼 우리가 반등력이 좋지가 못하고요. 네, 그리고 한시 구간대에 한 번 더 출렁였고 이런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뭐 일본하고 조금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국내 시장은 내수 시장은 상당히 좀 취약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증시 주변을 둘러싸는 경제 환경 속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이 지금과 같은 어떤 급변동되는 상황, 특히 이제 외부적으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그런 게 이제 주가에 좀 녹아드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저점을 논한다,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10월 말, 10월, 11월 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제 미 연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 증시가 조금 회복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좀 뭐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근거들 같이 또 이 시간에 찾아가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차영주 전문위원님, 이번 수급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주 내내 참 외국인의 매도가 공포스럽게 나왔는데 거래소 기준으로는 오늘까지 5거래일째 팔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일부 리포트를 보면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면서 그래도 바닥 다지게 나서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부터 먼저 이 의미를 여쭤볼까요?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물에서 파는 것이 IT를 좀 팔고 있다라는 거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부를 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시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가지고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섣부른 바닥론이에요.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자꾸 그런 심정으로 갖고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바닥 신호 아니야? 이게 바닥 신호 아니야? 자꾸 오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조금 올라온다 해서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강한 매도, 그저께 강한 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정도라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우원명 부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는 있지만 이게 멈췄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다소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자율적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정말 중요한 바닥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조금 횡보한 이후에 다음 주 후반쯤에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하면서 이번 주가 바닥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근거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하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니까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수가 잡히지만 이 규모 자체도 그렇게 지금은 적극적이지 않다. 역시 기관들 자체는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 금융 투자가 잡히는 것이 결국 증권사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잡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개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고객 위탁금이 46조까지 줄었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거래량이 약간 꿈틀대는 것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꿈틀대는 것은 두 가지 양면의 그 칼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월요일까지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을 주면 조금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밀리게 되면 이거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래량과 연계해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이 부분을 면밀히 좀 살피면서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투신이랑 같이 사길래 의미 있어요?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도 유의미하진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연기금이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약간의 연기금의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로 보는 연기금이 있고요. 하나는 연기금도 기관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오해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우리 돈을 이제 운용하기 때문에 길게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기금들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은 얼마 안 돼요. 다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용 인력들을 관리하는 데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자산운용사들에게 이것을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죠.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성적에 따라서 내년도 자산 배분에 따른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도 역시 지금 뭐 쉽게 돈을 못 벌었다 치면 매매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태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이 어렵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급을 단순하게 연기금이 사니까 장기 자금이 산다 이게 아니라 연기금도 연말이 다가오면 그 자신들이 자산 운용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들도 마음이 조급해져가고 있다. 이것도 읽어내는 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요령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신용 융자 잔고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현재 17조 6천억입니다. 이게 이틀 전 거거든요. 그러니까 17조까지 어제 이제 좀 줄었으면 17조 초반까지 줄었다라고 보고 오늘은 좀 줄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적게 보는 분들이 17조, 많게 보는 분들이 한 16조에서 16조 5천억까지니까 다음 주 정도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하게 내려올 수 있는 물량들은 다음 주 정도면 신용 물량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론에 대해서 섣부르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 좀 복잡하게 볼 게 많네요. 악재도 동시다발적이고 수급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을 그려낼 수 있는지의 시그널도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 부대표님, 이제 오늘 밤 PC 물가지표 그리고 다음 달 FMC 더 길게 보면 미국 예산안 처리까지 좀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다만 밸류 부담은 많이 낮아져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음 주 금리 관련의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채권금리 관련해서는 저는 최근에 그 흐름들 보면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분명히 올라간 금리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를테면 이제 그 금리가 좀 내려간 경우에는 사실 뭐 예를 들면 경기기 지표가 이제 호조세로 나오게 된 그 영향이 또 이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에 따른 어떤 그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미국 그 국채 금리라는 부분하고 경기라는 부분이 이제 균형점을 좀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사실 그때그때 따라서 나오는 그 지표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시장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응을 하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계속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 이제 적정한 금리가 어느 정도냐. 그럼 적정한 성장률과 적정한 금리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맞춰가느냐 이런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좀 알 수가 없죠. 좀 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국채 금리도 빠지고 경기 둔화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진행이 돼야지만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연관돼서는 여전히 FOMC를 지나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특히 실적 민감도가 컸던 종목들도 시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상반기의 어닝 시즌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시장 분위기도 달라져 있지만 어닝 쇼크라든지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분위기까지 좀 안쓰럽습니다. 먼저 LG전자 여쭤볼 텐데요. 가전, 전장 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실적이 나왔지만 3%의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10만 원 선 회복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밑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거에 그래도 좀 안도한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할지 부대표님. 글쎄요, 뭐 실적이 뭐 아쉽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전장 부문의 어떤 그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모멘텀이 됐었는데 실적 나온 거 봐서는 전장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인 걸로 그렇게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LG전자가 이제 주가를 움직였던 원동력이 사실 가장 컸던 게 과거에 보시면은 뭐 애플차 관련된 뭐 이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뭐 실적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밀려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실적 내지는 향후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 시장의 흐름 어쩔 수 없는 뭐 또 수급적인 논리로 이래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인 가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친다면 10만 원권 밑에서는 주식을 좀 사보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상단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전체 시장의 어떤 환경, 금리나 뭐 이런 뭐 미 연준의 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맞물려 가지고 안정화가 돼서 조금 중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친다면
뭐 10만 원대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만 원 이하에서는 자산 가치 대비보다도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진 구간이다. 오늘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꾸준히 담는 LG전자입니다. 시각 가격 형성하는 그 구간대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를 들어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자동차주 기아가 또 실적을 내놨는데요. 역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익 잘했습니다. 컨센에 부합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피크아웃 우려 때문인가요? 결국 상승 랠리 보여주다가 오늘 장중에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는 낙폭 좀 줄여가면서 79,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기아는 또 뭐가 문제일까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네. 기대감에 있어서의 어떤 반응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것,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뭐 판매 둔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우원명 부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전장을 봤다라면 기아라든지 현대차에서 전체 판매량을 본 게 아니라 전기차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둔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환율 효과도 있다라고 보면 환율 효과도 조금 걷어내고 보면 이게 서프라이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먼저 선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좋았고 앞으로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우원민 부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금리도 5%대 넘어갔다가 지금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강력한 내구재인 우리가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가 반응을 하는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매출이 2% 줄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악재죠.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전장이 늘었다라는 것은 LG화학처럼 우리가 굉장히 호재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백색가전의 40% 정도 수준을 전장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지만 매출이 줄은 것은 조금 뭔가 약간의 찝찝함? 이 표현이 좀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기아, 현대차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좋다, 사자라고 덜면들기에는 그동안에 반영된 것들이 조금 그리고 시장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현대 기아를 꼭 묶어야 될까 싶어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현대차는 장기 이평선 다 내놓으면서 사실상 좀 흘러내린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고 기아는 비교적 200일선 오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8, 9월 저점도 안 깨고 있거든요.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가 기아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기아가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는 좀 크죠.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기존 현대기아차가 올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형보다 동생이 더 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차를 현대기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대가 이제 앞서서 얘기하는데 기아가 주가 탄력성이 더 좋았던 부분들인데 조금 뭐 제가 이런 표현 드려서 뭐 좀 불쾌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전기차 택시 말고 신형 모델 돌아다니시는 거 잘 눈에 안 띄죠. 처음에 초반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많은 차들이 전기차가 눈에 띄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외제차, 그러니까 외국산차 전기차보다 국산차 전기차가 더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신형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조금은 잠재적인 악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사실상 실적 때문에 오늘 많이 안 좋았던 쪽인데요. LG생활건강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20% 가깝게 급락이 있었습니다. 실적 기대가 크지 않았던 쪽이고 워낙 중국향 매출이 아직도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서 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매를 맞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당분간 반등 어려울까요? 조금 당장은 반등이 조금 힘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뭐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이제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뭐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난 8월 달인가요?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에 사실 이쪽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실적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감도 조금 더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좀 최근 오늘 나온 내용들 보니까 이제 증권사별로 목표 가격이 뭐 낮은 경우 33만 원에서 이제 뭐 가장 높은 경우 한 50만 원 정도로까지 계속 하향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돌아서려면 조금 쉽지 않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화장품과 연관돼서는 역시 이제 그동안의 실적이 워낙 좋았던 부분은
이런 대형사가 아니고 이제 OEM, ODM을 주로 하는 그렇죠.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주가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나 실적 그다음에 어떤 시장 침투율 이런 걸로 가늠을 해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걸로 연관해서 여쭤봤을 때 중소형 OEM, ODM 업체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차별화돼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나 뭐 CAC 인터내셔널, 마녀공장, 클리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생활건강보다는 이쪽 관련된 섹터를 하실 거면 그런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DM, OEM은 여전히 매력적, 다만 브랜드력, LG생건은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차별화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DI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일사 안에서도 비교적 강했고요. 증권가 목표가 하향은 있었지만 이번 실적에서 여전히 억울한 모범생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잘했다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2차 전지 안에서 오늘 강한 반등 지금 사도 될까요?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재보다는 셀은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담아 두셔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 같은 거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소재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에다가 공인비를 붙여서 붙이기 때문에 이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셀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다양한 셀들이 다양한 업체들을 통해서 싼 원자재를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셀은 SDI가 이렇게 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SDI를 대장주로 해서 LG엔솔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 한번 조금 긴 호흡으로 그 이상은 좀 담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좀 그건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셀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체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2%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우원명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